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현재 전라북도는 삼락농정의 일환으로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임실군은 지금까지 뚜렷하게 대상 마을을 선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임실군 의회 진남군 의원은 담당 부서의 사업 대상지 선정에 문제가 있다며 질타했습니다. 유희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북도가 삼락농정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 사업과 관련 임실군이 사업 대상지조차 선정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 추진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 사업의 경우 도비 지원이 이뤄지는 사업으로 자칫 사업을 포기할 경우 다른 도비 지원 사업 유치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실군은 전북도가 지특 15억 원과 시군비 15억 원 등을 투입,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는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 사업 대상지 선정에 나섰지만 현재까지도 대상지를 결정치 못해 사업 포기 단계에 이른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 임실군 의회 진남군 의원은 6일 제271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 사업에 관심을 보인 마을에서 수차례의 신청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군은 부지 미확보를 이유로 사업을 포기해왔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사업 의지가 확고한 마을이 있었음에도 지리적 여건이 불리하다고 하여 사업 선정 과정에서 제외시키는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담당 부서의 사업 대상지 선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담당 부서 사업 대상지 선정에 앞서 철저한 사전 조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정 과정에서 사업 의지가 확고한 마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여건이 불리하다고 하여 사업 선정 과정에서 제외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임실군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3개 박사골마을, 3개 학정마을, 강진옥정마을 등이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사업 추진에 나섰지만 부지 미확보 및 접근성 결여를 이유로 사업을 잇따라 포기했습니다. K는 유유광입니다. 전북 익산 서동생가터 일원이 고도보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고도지구로 지정돼 있는데요. 오는 2020년까지 사업비 194억 원을 들여 서동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합니다. 보도에 홍재희 기자입니다. 전북 익산시는 서동생가 주변을 서동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 백제 모왕의 유적지를 연계한 스토리텔링으로 역사문화 관광 활성화에 나섭니다. 서동생가터 일원은 무한탕생설화에 등장하는 서동생가터 옆 연못의 마룡지를 중심으로 생가터 일원이 고도보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고도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익산시는 서동생가터 조성을 위해 총 194억 원을 들여 오는 2020년까지 마룡지 주변 13만 7천 제곱미터 규모를 단계적으로 정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저희 익산 지역에 조성이 되는 서동역사공원은 삼국여사 무왕조의 기록이 나와 있는 서동 탄생 설화와 관련된 유적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무왕의 어머니께서 용과 정을 통해서 무왕이 태어났다는 마룡지가 있고, 그 다음에 무왕 어머니께서 축실했다는 축실지, 또 서동의 성장을 먹고 살았다는 용샘이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의 역사 유적들을 하나의 역사 공원화 사업을 통해서 어떤 스토리텔링 사업을 통해 지역에서 자라는 어린이들에게 역사 교육장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쉼터 안내시설 마룡지에 수변 데크 일부를 설치하는 등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진입부 정비 및 가로변 정비를 거쳐 이달 말 시민들에게 개방합니다. 이후 2단계 사업에 들어가 토지 매입, 생가터 재현 등 주변 정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완료된 마룡지 주변 쉼터에는 서동의 어머니와 용 조형물 등을 배치, 아이들이 서동설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익산시는 서동생가가 조성되면 인근 세계문화유산인 왕궁리 유적 및 미륵사지와 함께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KLN 홍재희입니다. 권선택 대전시장이 지난 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 등을 만나는 등 새 정부 이후 광폭 행보에 나섰습니다. 권 시장은 대전시 대응 상황을 설명하고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조성 등 대통령 공약과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이번에 이뤄진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와의 만남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의 즈음에 지역 현안이 국가 시책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이 자리에서 권 시장은 김 의장에게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 등 대선 공약의 국정과제 채택과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등에 대해 협조를 당부했으며 위원장은 긍정적으로 화답했습니다. 충청남도가 중국 현지 기업으로부터 1,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사드 배치 이후 한중 간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얻은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도에 따르면 중국 기업 베이징 리어는 국내 기업 KR과 합작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당진 송산이 외국인 투자 지역에 생산 공장을 건립하는 내용으로 도와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베이징 리어의 투자로 향후 5년간 2,500억 원의 매출과 직접 고용 70명, 1,250억 원의 수출 및 700억 원의 수입 대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도는 현재 협의 중인 다른 중국 기업을 유치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북 남원시가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는데요. 원예 분야 ICT 융복합 지원, 간편형 스마트팜 확산 등 첨단 농업시설 사업을 적극 추진합니다. 원예 분야 ICT 융복합 지원은 기존 시설을 활용하고 간편형 스마트팜은 신규농을 대상으로 하우스 시설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기존에는 시설 하우스 내에서 온도, 습도 측정이 어렵고 정확하지 않아 작물 생육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ICT를 접목한 후에는 수확 시기를 앞당기고 수확량도 10% 정도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남원시는 ICT 융복합 지원에 1억 7천만 원, 간편형 스마트팜 확산 사업에 1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 남원 농업의 첨단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 및 예산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단신 뉴스입니다. 지역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읍니다. 행정자치부는 고용노동부 일자리위원회와 함께 지난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24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의지를 보여주고 17개 시도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4일 문재인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간담회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주요 주제로 논의한 바 있었는데요. 이번 회의는 지난 간담회 논의사항을 지자체 차원에서 보다 구체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여름철 냉방 등으로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는 가운데 고온다습한 날씨와 장마철 호우로 인해 감전사고 위험 또한 높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총 2,870건의 감전사고가 발생해 187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별로 살펴보면 7월에 3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8월이 365건으로 여름철에 다른 계절보다 2배가량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름 장마철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젖은 손으로 전기 제품을 만지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